이번 시간은 2011년 3월 20일 시행했던 문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20일에 시험이 시행이 되어졌지만 문제는 현행 법률에 다 맞게끔 수정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시험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대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봅니다. 다음 중 소방용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 품질 인정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소방은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런 걸 표시를 하고 또 디자인이 뛰어납니다. 이런 걸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소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방용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수 품질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수 품질 인정. 그래서 특히 이제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 방재청장이 인정을 하게 되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방재청장의 인정이 있은 소방용품 같은 경우는 품질이 우수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화재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별로 이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설해 보면은, 소방시설법 40조 1항에 보면 이런 얘기 돼 있어요. 방재청장은 형식 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방용품은 형식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수 품질 인정을 하는데 그거 누가 하느냐? 방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소방용품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형식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 검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원칙적으로 어때요? 방재청장이 하는 걸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방재청장이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소방용품의 우수 품질 인정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때요? 견제를 하겠다.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방재청장이 우수 품질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을 답은 하면 되죠, 그죠?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방재청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소방용수시설에서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이 나오는데, 소방용수시설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소방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죠? 소방력. 이 소방력은 세 가지가 있죠.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인적 요소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방대가 되겠고 물적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방용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소방력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방력의 3요소다. 물론 이제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곤란해요. 빠져서는 곤란한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 문제에서 제일 잘 거론되는 것들은 바로 소방용수입니다. 소방용수요. 그래서 소방용수가 잘 거론되는 거는 여기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소방기본법에 많이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잘 거론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방용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소방용수는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소화전이라는 게 있어요. 소화전. 소화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급수탑이 있어요. 급수탑이 있고, 세 번째 항목이 이제 뭐냐면은, 저수조예요. 저수조.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저수조가 제일 문제에서 많이 거론되어져요. 제일 문제 나올 게 많은 거예요. 제일 문제 나올 게. 그러니까 이제 저수조, 지금 우리 문제는 뭐였어요? 소방용수시설에서 저수조 설치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수조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지? 여기에. 그래서 이런 어떤 개통 체계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 전체도 알고 부분적인 것도 알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수조는 여기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 보면은 가번에 보면은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6m 이하일 것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당장 어때요? 틀렸어요. 이 6m 이하가 아니고 얼마예요? 4.5m 이하입니다. 그죠?
적합하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4.5m 이하예요. 4.5m 이하. 그 다음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이고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잘 거론되니까 한번 봅니다. 그 밑에 이제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 보면은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저수조는 이제 대체로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지면에서부터 낙차가 얼마냐면은 4.5m 이하라고 그랬거든요. 4.5m 이하라고 하는 것은 4.5m 이하, 4.5m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4.5m 이하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4.5m 이하. 그럼 이제 이거 왜 그러냐? 땅속에 있는 물을 우리가 그냥 쓸 수는 없어요. 땅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땅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펌프라고 하는 장치예요. 펌프라고 하는 장치예요. 이 펌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흡상 과정 석션이라고 그래요. 석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려온 물을 다시 내뱉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토출이라고 그래요. 토출. 근데 이제 펌프라고 하는 것은 이 협상작용, 석션이 어떻게 일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 펌프가 펌핑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이제 이 협상, 석션은 이론적으로 얼마만큼 협상을 할 수 있냐면은 10.33m만큼 석션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여기서부터 10m 정도 밑에 있는 물까지는 무난히 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그 이론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대기가 누르고 있는 힘과 이놈이 완전하게 진공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놈의 압력차에 의해서 물이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높이가 10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물의 압력차를 이제 빨아들이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여러분들 여름에 주스 마실 때 스트로우로 쭉 빨아 마시죠, 그죠?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어떻게 돼 있어? 그 원리가 자 스트로우가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이제 입으로 이렇게 이거 빨아들인단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상황이 되겠어? 여기 있는 공기가 다 빨려 들어가요. 공기가 빨려 들어가. 그리고 여기는 무슨 압이 작용하고 있어?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어. 공기가 다 빨려 들어가면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진공 상태. 그래서 진공하고 대기압하고 압력 차이에 의해서 물이 빨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흡입하는 거예요, 흡입. 그래서 그런 원리가 여기다 적용되는 거야. 그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진공이 되고 대기압이 딱 맞게 떨어진다라면 얼마? 10.33m만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완벽한 진공이 힘들고 또 물이 올라오다가 배관에 막 부딪혀서 마찰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냐면은 10m 정도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6 내지 7m 정도.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한 7m 정도를 기준해서 이게 펌프가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7m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소방펌프 같은 경우는 어떨까? 소방펌프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게 뭐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물이 나와야 되니까 좀 더 어때요? 안전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4.5m가 되는 거예요. 4.5m.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4.5m보다 깊은 데가 있으면은 물이 빨려 올 수는 있겠지만 안 올 수도 있어, 소방에서. 그지? 안 오면 큰일 난다는 거지. 자, 그게 이제 4.5m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설의 2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물을 펌핑을 할 때 이 제일 아래쪽에는 어떤 장치가 있느냐면은 푸트밸브라는 게 있어요. 푸트밸브예요. 푸트밸브. 요거는 이제 제일 아래쪽에 붙어 있다 해서 푸트라고 하는 거예요. 푸트는 발이란 뜻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밸브에서 푸트밸브라고 하는데 이 푸트밸브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을 이제 빨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놈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체크밸브 역할도 하는 거야.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 가는 것은 괜찮은데 들어갔던 물이 밑으로 빠지면 어때?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물을 어떤 정해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밸브가 체크밸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놈은 체크밸브 기능도 갖고 있어요. 체크밸브 기능도. 그게 이제 푸트밸브라고 하는 건데 자, 만일에 물이요 요만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물이 빨려 가긴 가겠죠. 그죠?
빨려 가긴 가는데 물이 빨려 가면서 여기 모두 빨려 들어가겠어? 공기도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석션을 할 때는 공기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공기가 들어가면 물을 못 빨아들여요. 압력차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펌핑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게 물속에 충분히 담겨져서 공기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도록 만들어놔야 돼. 그러려면은 요 깊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50cm. 0.5m. 50cm. 자, 그래서 이제 0.5m 이상. 요거는 물속에 충분히 깊이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한 거야? 0.5m 이상이라고 한 거고, 이거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얼마? 4.5m 이하라고 한 거야. 4.5m 이하고 0.5m 이상이에요, 그지? 나중에 시험 칠 때 그런 거 다 아쿠스 문제 낼 거야. 그래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은 가번 하면 되죠, 그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자, 3번 문제 갑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예전에는, 소방의 개념이라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불이 나도 그냥 그 집 하나만 타고 말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건물이 밀집되다 보니까, 불이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옆집으로 불이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화재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소방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큰 불이 나니까. 근데 최근의 건물의 경향은 어떻다 그랬어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향은 고층화되고요. 고층화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이에요? 63층. 에라이 촌놈이야. 100층? 무식한 놈이니.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중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층수는 80층이에요. 80층이고 층수는 80층은 안 되지만 실제 높이가 제일 높은 건물은 253m 가는 건물이 있어요. 인천 송도에 가면은 동부가 무역센터라는 건물이 건물 높이로서는 그게 제일 높고요. 층수로서 제일 높은 거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건물이 80층짜리가 있어요. 80층짜리. 근데 보통 소방서에 있는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올라가? 16층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럼 그 사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곤란해지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물이 고층화되고 또 대형화돼요. 대형화되고 또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심층화 또는 지중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건물이 어때요?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건물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층 건물에서 소방서에 있는 사다리차가 16층까지밖에 안 걸리는데 한 50층에 불났다. 이 상당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느냐? 최근에는 실제로 소방대가 불을 끌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나니까 이제 평소에 소방시설을 잘 유지하고 관리를 하자. 그래서 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강한 규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요, 예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급, 2급 방화관리자, 1급, 2급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급, 2급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두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어때요? 안전관리 보조자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소방시설을 잘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는 뭐예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누는데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당연히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오니까 2급에서 특급으로 갈수록 규모가 어때요? 커져요. 2급에서 특급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져요. 그 1급은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해설을 먼저 바로 보세요. 1급 하고, 다음에 특급 나오면 또 특급 합니다. 1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연면적이 15,00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면적이 15,000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연면적이 15,000이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요, 뭐가 나냐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이게 다 뭐예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강습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 따면 바로 뭐가 돼요? 바로 1급이 돼요. 자격증 따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합니다. 가연성 가스를 얼마? 1000톤 이상.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다 뭐냐면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옳은 것을 했기 때문에 답은 금방 어때? 찾을 수 있지.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 해설해 보면요, 그 보면은 별표 이하의 특정 소방 대상물 중 1호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봅니다.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줄을 꺼놔야 돼요. 거기다 줄을 꺼놓는데, 자, 1급은 연면적 15,0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이거나 가연성 가스가 1000톤 이상이다 1급이라 했잖아요. 근데 요 규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닌 게 있어. 아닌 게. 그게 뭐냐면은,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아파트. 자, 그 다음에 동식물원 나왔어요. 동식물원.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불연성 물품의 창고입니다. 창고. 철강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불연성 물품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불연성 물품.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구가 있어요. 지하구. 자, 지하구는 여기다 적어 볼게요. 지하구는. 왜 여기다 적는지 보면은, 자, 요것들은 아파트는 11층 이상이라도 1급이 아니야? 아니야. 연면적이 15,000 넘어가더라도 어때? 1급이 아니야. 그 다음 또요.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가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 하더라도 1급이 어때?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1급이 아닌 대상이에요. 아닌 대상인데, 자, 설명 잘 들어봅니다. 왜 1급이 아니냐? 아파트는요,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로 간다 그랬어요? 철근 콘크리트, 내화 구조로 되어진 벽식 구조라 그랬지, 벽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구성되어진 구조 방식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어떤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옆 세대는 불이 옮겨가 안 가? 안 가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벽식 구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완화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파트는 몇 급일까? 2급이에요, 2급.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식물원하고 지하구인데, 동식물원은 주로 어떤 거예요? 동물과 식물이 거주하고 있는 거지. 거기 사람이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사람은 그냥 구경하러 잠깐 갔다 오는 거야. 그리고 동식물원은 건물의 용도적으로 봤을 때 건물 안에서 하는 거야? 건물 바깥이 많아? 바깥이 많지.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거주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하구 나오는데, 지하구는 뭐야? 지하구는 말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지하, 땅속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땅속에 있는 구조물이야.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땅속에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때? 전선 케이블도 놓고요, 가스 배관도 놓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보기 좋게 어때? 땅속에다 만들어 놓는 거지. 여기 사람 들어가 살아, 안 살아? 안 사는 거야. 여기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거는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1급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라는데 불에 타는 게 없잖아, 그지? 문제가 안 되지.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 등 하고 나오는데, 이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때? 대상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거 돼가지고 뭐 아파트, 가령 15층짜리 아파트 이렇게 나와. 그럼 문제 어려워지지? 15층 아파트는 1급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 1급 아니잖아. 11층을 넘어갔지만 용도가 뭐니까? 아파트니까 아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임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와요.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제 뭐를 봐야 되느냐면은, 우리나라 국가소방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소방조직이. 우리나라 소방조직은 국가조직과 지방소방조직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죠? 국가소방은 소방방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방재청에서. 그 다음에 지방소방은 어디에서요? 시도에서 합니다. 시도에서. 왜 본부장인데 시도가 하느냐? 소방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 나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 돼. 그치?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예방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혼을 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국민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시도의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도의사가 행정을 담당하는, 소방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중에서 소방 업무는 누가 하느냐? 소방본부장이 한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이. 그래서 이제 소방의 체계는 방재청장, 본부장, 소방서장, 자,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만은, 실제로 이제 소방 행정에 관련한 기관은 방재청하고요, 시도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게 많이 나오냐 하면은, 시도지사하고 소방본부장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 이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도지사하고 소방본부장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 자, 그랬을 때, 시도지사는 지방소방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광역체제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광역체제니까 시도지사는 소방에 있어서 소방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소방행정기관. 반면에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뭔가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령 이제 과태료도 받을 수 있고 세금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 벌금도 내게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거는 시도의사고 단순하게 소방과 관련된 소방 활동과 관련된 소방 업무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본부장하고 서장이라고 그러지.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인 거예요. 부서장.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 틀려요. 그러면은 시도지사는 주로 어떨 때 나오느냐 하면은 어떤 작용의 결과가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시도의사가 책임을 지고 나와요. 시도의사가 책임을 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도의사의 책임 하에 실질적인 소방 활동은 누가 하는 거야? 소방 활동은 본부장이나 서장이 하는 거야. 그럼 화재 현장에서 불 끄는 책임자는 누가 될까? 본부장이 되는 거야. 근데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다 보면은 개인의 재산을 파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에 대한 손실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야? 그건 시도의사가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역할이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거기 보면요. 소방 업무의 응원, 예방조치 하고 쭉 나오잖아.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느 게 본부장이냐? 요거를 이제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되는 거고 다음 중에 이제 본부장 서장의 업무가 아닌 것 했거든요. 본부장 서장의 업무가 아닌 것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하고 나오는데 그거는 뭡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관계인이 하는 거지. 관계인이 하는 거고 문제가 이제 이런 포인트에 조금 빗나갔어요. 빗나갔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소방 업무의 응원하는 거 봅니다. 소방 업무의 응원. 자, 이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동네 소방서에서 이름만 가지고는 불을 끄기 힘드니까 옆 동네 소방서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지. 우리 동네 불나서 우리가 힘드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응원이죠. 자, 그래서 응원은 누가 합니까? 본부장 서장이에요. 응원을 해달라고 요청도 누가 해요? 본부장 서장이에요. 본부장 서장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응원은 본부장 서장이 하는데 응원을 했을 때 우리가 와달라고 하면은 너 몇 명 올래? 그리고 와서 불 끄다가 짜장면 시켜 먹는데 그 밥값은 누가 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미리 어떻게 정하느냐? 미리 협의를 해서 규약을 정해놔요. 규약을 정해놓는데 이 규약을 정하는 사람은 누가 할까요? 요거는 시도지사가 해요.
이것도 잘 봐야 돼. 규약을 정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정하고, 엉어는 누가 해요? 요거는 본부장이나 서장이에요.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제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화재 예방 조치하고 나오는데,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예방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본부장, 서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재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조사. 화재 조사 권한도 누가 있는 거야? 본부장, 서장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되겠고, 이제 5분 문제 갑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기준 중에서 분말 소화 설비의 장비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한 게 뭐냐면은, 문제 잘 나오지도 않는데, 문제를 풀려고 쓰다 보니까 깝깝해요. 그죠? 그래서, 그 소방시설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등록은 그냥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하면 아니고, 등록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적 기준과 장비 기준, 인력 기준과 장비 기준이 있어요. 장비 기준. 인력 기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된 인력은 소방시설 관리사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보조기술 인력이 있어야 돼요. 보조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보조 인력 1에 해당하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요, 어디가 되는 거예요? 3에 해당하는 거야. 3에 해당하는데, 1에 해당할 때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냥 보조 인력 하면 돼요. 근데 자격증 못 따면요, 3에 해당하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거기 보면은, 다만 2위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을 발급받아야 되지. 그래서 그 수첩 받으러 또 가야 돼. 수첩 받으러 가야 돼. 받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정도 시간 꽤 먹을 테고, 왔다 갔다 차비 서고, 돈도 뭔가 문제가 될 거고, 시간도 문제되지. 그 자격증 따는 게 유리하겠지? 그죠? 그래서 꼭 따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력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기준은 개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공통시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 장비가 이제 나와 있는데, 분말 소화 설비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거기서 찾으면 돼요. 먼저 기동관 누설시험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기동관 누설시험기. 그거 보면은 개별 장비 있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절연제한계. 그건 어디에 있어요? 공통시설에 있죠? 공통시설에. 캡스패너 하는 건 어때요? 그거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전압 측정기 어때요? 있어야 되지? 공통시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캡스피너 하는 겁니다. 스피너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또 다음에 하도록 해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렇게 답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내용인데,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함부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은 곤란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부터 그게 곤란하냐? 지정수량 이상이에요. 지정수량 이상. 그래서 뭐가 위험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고, 그게 얼마나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될까요? 하는 것도 어때요? 지정수량 이상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아주 쉽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 등에서 반드시 저장하고 취급해라 이러면 될 텐데, 법률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닌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뭐야?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야. 그래서 위험물은 반드시 뭐야?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 지정수량 이상이 아니고 지정수량 미만인데 그럼 어떡할래? 그죠? 지정수량 미만인데 양이 많지가 않은 거야. 가령 여러분들 이제 이 학생들 그 손톱 매니큐어는 아세톤 같은 거 있지. 요즘 그런 거 들고 다니나? 안 들고 다니죠?
안 들고 다니는데 아세톤은 제4류유물이고 1석유류에 해당해요. 그 지정수는 200리터야, 200리터. 그럼 여러분들이 가령 아세톤을 조그만 병에 하나씩 들고 다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정수량 미만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그놈을 조그만 병을 모아가지고 200리터 한 통을 만들어서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위험물이 되는 거예요, 위험물이. 그 함부로 한 통 만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은 어떻게 할 거냐? 지정수량 미만. 이거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거 아니고요. 시도의 조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지만은 지정수량 미만은 어때요?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 문제에 나온 거예요. 임시저장 취급. 지정수량 이상 양이 많았을 때 원칙이긴 한데 양이 적으니까 상관이 없었다, 그죠? 근데 이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게 임시로 해요, 임시로. 잠깐. 그러면 어때?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잖아. 절차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신청하고 허가 처분받고 이런 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이니까. 그래서 잠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조례에서 정해요. 시도의 조례에서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은 지정수량의 임시저장 취급 기준이다. 이렇게 문제 나왔기 때문에 시도의 조례라고 답을 하면 돼요. 조례. 그럼 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두 가지가 있어요. 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해설해 봅니다. 먼저 1에 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라고 하는 게 잠깐이라는 게 며칠이야? 90일 이내. 국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90일 표시합니다. 90일 이내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그때는 조례에서 그 기준을 정해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군부대가 군대에서 이제 화약을 쓴단 말이야.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 목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군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뭡니까? 임시로 정하는 것과 똑같이 조례에서 정하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6번은 정답을 랍은 하면 돼요. 자, 7번입니다. 7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를 하고자 할 때 몇 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문제는 옛날 문제예요. 문제는 옛날 문제인데 보기는 최신 보기로 바꿔놓은 거예요. 최신 보기로 바꿔놨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소방검사라고 했어요. 소방검사라고 했는데 이 소방검사 제도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은 소방특별조사로 바뀌었어요. 소방특별조사. 근데 이제 예전에는 소방검사를 할 때는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내일 검사를 갑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 내일 검사를 갑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 근데 지금은 소방특별조사는 하루 전에 알려주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되냐면은 7일 전에 알려줘야 돼요. 7일 전에. 그래서 옛날에 시험 칠 때는 가분이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이 규정 자체가 어때? 없어졌거든? 이렇게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7일 전.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는 7일 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엉터리예요. 문제가 엉터리인데 지금 뭐만 고쳐놨냐면은 예전에 소방검사를 지금은 뭘로 한다? 소방특별조사를 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랬는데 미리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지? 미리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검사를 하거나 여기서 조사를 하거나 할 때는 그 현장에 출입을 해야 돼요. 가야지만 검사도 하고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현장에 누가 온다는 것은 그거 어때? 부담스럽지?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무슨 요구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화재를 예방한다고 하는 공익적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사전에 미리 알려줘야지만 그게 이제 지나친 규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하루 전에 알려주고 요거는 7일 전에 알려줘. 어느 게 더 미리 알려주는 겁니까? 7일 전이지.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기간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출입해서 예전보다는 더 피곤하게 할 거다 이런 뜻이 담겨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형식적인 게 많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일괄적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이 특별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 건물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불이 정말 날 것 같은 건물을 딱 정해가지고요. 가서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특별조사를 한다는 거 하면은 벌써 이제 뭔가 며칠 동안 골치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일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전에 알려줍니다. 됐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소방 신호의 종류별 신호의 방법으로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4일에는 울리는 신호를 했습니다. 소방 신호에 관한 문제예요. 소방 신호. 소방 신호는 화재를 예방하거나, 그다음 화재를 진압하거나 이럴 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소방 신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방 신호는 뭐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어때요? 전화기가 좋으니까 무전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때 필요 없잖아, 그죠? 워낙 이제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화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전화기에 배터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건물 안에 이 전화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렇게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불이 나서 이제 그런 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원시적인 신호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게 규정이 되어져 있는 거고, 소방 신호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종류가. 그게 뭐예요? 경계신호. 경계신호 뭐예요? 불이 날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발화신호. 불이 났다. 발화신호.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다 껐다. 이게 뭐예요? 해제신호. 그 다음 훈련합니다. 훈련신호예요. 훈련신호. 그래서 소방신호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럼 신호를 어떻게 하는데요? 신호의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신호 방법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타종.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치는 거. 그 다음에 종을 치는 대신에 뭡니까? 사이렌을 울리는 방법이 있어요. 사이렌. 그 다음에 이제 사이렌 말고도 또 뭐가 있냐? 그 옆에 보면은 통풍대. 그 다음에 게시판. 그 다음에 기. 이렇게 이제 다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5가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방신호의 방법이 되는 거고, 요렇게 4가지는 뭐예요? 소방신호의 종류가 되는 거야. 소방신호의 종류. 소방신호 종류는 4가지고, 소방신호 방법은 5가지. 소방신호 방법은 5가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타종신호에서 경계신호는 1타와 연 3타 그랬어요. 1타와 연 3타. 총을 치는데, 한 번 땡 치고요. 연에서 달아서 3번 땡땡땡 이렇게 치는 거야. 이제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발화신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난타. 정신없지, 그지? 불났으니까, 난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제신호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합니다. 1타씩 반복합니다. 반복하는데, 이거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하는 거예요. 상당한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훈련신호는 연 3타입니다. 연 3타. 그러니까 종을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제 종 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상황이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그다음 이제 사이렌 신호 한번 봅니다. 사이렌 신호는 경계 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라 그랬어요. 자, 30초 사이렌 울리고 5초 간격을 두는데 요거 3번 해요. 35입니다, 그죠? 30초씩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화신호는 어때요? 5초 간격을 두고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요. 5초씩. 이제 사이렌 소리가 더 긴박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신호는요. 해제 신호는 어떻게 하느냐. 1분간 한 번만 울리고 맙니다. 1분 울립니다. 1분.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신호는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입니다. 1분씩 10초 간격을 두고 3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렌 신호, 요거 이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는요, 뭐가 나온 거예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무슨 신호야? 발화신호. 그렇게 찾아가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구분 문제. 형식 성의를 얻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을 때 벌칙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벌칙 규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그냥 뭐 외우는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소방시설법 48조 2에 보면은 3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경우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형식 성의를 얻지 않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거나, 소방공사에 사용하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외워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갑은, 답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 갑니다. 방림업자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방림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줬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먼저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과징금. 이제 우리는 소방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수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는 돈을 내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벌금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은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과징금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과징금요. 자,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령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 그 업을 할 수 있게끔 했던, 뭐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또는 영업을 어때요? 정지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취소가 되면 그 업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정지가 되어도 어때요? 업무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를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거 꼭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벌은 줘야 되겠고, 벌을 주자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업은 그냥 계속해. 영업은 그냥 계속하고, 대신에 영업을 안 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정지시켜야 되니까, 영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은 어때요? 돈으로 거둬들이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과징금 제도입니다. 이 과징금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통신. 뉴스 보면요, 뭐, S텔레콤이, 뭐, K텔레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통신업체들이 이제 과당 경쟁하다가 이제 법을 위반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영업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요. 영업 정지 처분 내려버리면 어때? 전화가 안 되면 국민들이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느냐? 과징금 부과를 하는 거죠. 과징금 부과. 그럼 이제 소방도 역시 마찬가지야. 소방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불이 나면 어떻게 돼? 온 동네가 다 타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소방 업무는 그냥 계속 포기하되 위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과징금인데, 이 과징금이 소방기본법에는 나오지 않고요. 소방시설법,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요, 과징금 제도가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우리 소방시설법에서는 과징금의 부과 금액이 최고 한도가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징금의 최고 금액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3천만 원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분 했고, 11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